안녕하십니까. 정상수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미분계수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우리가 앞서 선생님이 다른 이야기들을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내용을 이해하시려고 하면 이 내용을 들어놓으시면 아마 이해하시기가 조금 편리하리라 생각이 돼서 선생님 이야기를 하나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선생님하고 여행을 한번 가보죠. 어디로 가는가 하면 김해에서 진주를 가는 그런 여행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출발은 어디에서 하고 김해에서 하고 어디로 갈 건가 하면 도착은요, 도착지는 진주로 합시다. 진주 멋있는 도시죠, 그죠? 김해도 멋있는 도시지만 진주도 굉장히 멋있는 도시죠. 여기 가면 진주성이 있어요. 아우, 진주성을 구경하러 가는 거예요, 선생님이랑 같이. 자, 그러면 어디에서 출발할 건가 하면 김해에서 이제 출발할까요? 김해 이 도시 중에서 김해라는 도시에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출발을 해서 진주라는 도시, 여기에 이 도심에 진주라는 도심안에 이 지점 진주성까지 우리가 가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출발을 김해를 해서, 그지? 여기에는, 출발 시간을 한번 적어보죠. 출발 시간을 오후 1시에 출발을 해서, 도착을 몇 시에 하는가 하면, 오후 3시에 도착을 했다. 김해를 출발해서 진주까지, 2시간 만에 진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김해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목적지인 이 진주성까지 총 거리를 계산을 해보니까 이 거리가 100km더라, 이 말이죠. 됐어요. 자, 100km고요. 그래서 걸린 시간이 총 2시간이니까 걸린 시간이 몇 시간? 2시간. 자, 이런 상황이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거리가 100km고요. 오후 1시에 출발해서 오후 3시에 도착했으니 총 2시간을 걸려서 김해에서 진주를 가는 그러한 케이스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자, 그러면 김해를 출발해서 진주까지 도착하는 데에 우리가 2시간을 소요했고 100km를 달렸다는 얘기죠. 그렇다라고 하면 얘네의 속력은 얼마였을까요? 즉, 김해에서 시작해서 진주까지 갈 때의 속력은 어떻게 되느냐가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데, 여러분들 속력이라고 하면 계산 잘 하실 수가 있죠. 어떻게 계산했어요? 속력이라고 하면 걸린 시간분의 이거는 이동 거리가 바로 속력이 되겠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속력을 구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된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걸린 시간은 몇 시간 걸렸어요? 2시간 걸렸고, 이동 거리는 몇 킬로? 100km를 이동했다라는 사실을 이해해 볼 수가 있고, 따라서 얘네를 정리를 해보게 되면 얘는 50km/h. 네, 시간당 50km를 갔다가 바로 요거의 속력이 된다라는 사실이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면요, 요런 것들 한번 생각해볼 수가 있어요. 이 속력이라고 하는 애는 사실상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두 가지 의미로 사실 쓴다는 이야기죠. 자, 속력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사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두 가지를 사용하는데, 이때의 속력은 잘 보세요. 이때의 속력은 김해에서 우리가 출발할 때 이 김해 시내에서의 말이죠. 그죠? 김해 시내에서 시내를 쭉쭉쭉쭉쭉 이렇게 빠져나오고 있을 때에는 속력이 조금 느릴 거 아니에요. 그럼 김해 시내를 빠져나와서 한적한 도로를 이렇게 달리고 있을 때는 속력이 조금 빠른 상태로 진행이 될 거고, 다시 진주 시가지에 도착해서 그 안에서 시내를 이렇게 통과하는 이 속력은 사실상 조금 느릴 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출발해서 진주 여기 목적지까지 도착할 때 어떤 속력들이 항상 일정한 속력으로 가는 것은 아니었겠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판단해 볼 수가 있고요. 맞죠? 그러면 여기에서 구해진 이 속력은 뭐예요? 일정한 속력,
km/h라고 하는 이 일정한 속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럼 이게 구한 게 이게 뭔가 이거의 정체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상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거를 이렇게 이야기하면 정확한 표현이 될 건데 얘네는 평균 속력에 해당된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얘네 안에서 막 속력이 변해서 여기까지 도착을 했을 건데 평균적인 속력은 얘는 이만큼이 된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요, 또 똑같이 사용하는 속력의 개념이 이 지점에서 지금 달리고 있는 이 속력 혹은 이 지점에서 달리고 있는 이 속력 혹은 이 지점에서 달리고 있는 이 속력 요런 것들요. 요런 속력들은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한다? 그 순간의 속력이라는 이 뜻이에요. 따라서 속력이라고 같이 사용하고 있지만 요런 지점에서의 속력은 우리가 사실상 어떤 개념이다? 바로 순간 속력의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순간 속력은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철을 몰고 가면 거기에 계기판에 나와 있는 그 속력이 바로 순간 속력이 되시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력이라고 하는 애는 두 가지 의미를 사용했죠. 뭐? 평균 속력과 순간 속력 이 두 가지를 사용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평균 속력이라고 하는 애는 뭐다? 여기에서 출발해서 이까지 도착하는데 속도를 전혀 변화시키지 않고 50km로 정확하게 달리기만 하면 딱 2시간 만에 도착하는 이런 속력이 되겠다는 뜻입니다. 이 순간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매 순간순간마다 지금 바로 내가 운전을 하고 있다면 지금 바로 지금의 속력 그걸 우리는 순간 속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다 이 말이죠. 됐어요? 이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일단 미리 아셔야 선생님하고 내용하실 그죠? 미분계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뭐 해서 참고 삼아 선생님이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자, 이걸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실제적인 내용 우리가 미분계수를 이해하기 위해서 실제적인 내용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죠. 그게 첫 번째가 바로 평균 변화입니다. 자, 평균 변화율이 뭔가? 평균 변화율이 뭔가? 이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건 사실상 여기 평균 속력하고 대응이 되는 관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요 내용을 우리가 벗어나서 우리가 그래프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그래프에서 어떤 그래프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프를 하나 선생님이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그래프요. 요런 그래프가 있어요. 됐죠? 얘는 우리가 y는 fx라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그래프가 하나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여기가 여기가 x축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여기가 x축. 여기가 무슨 축? 여기가 y축이라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y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얘네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는가 하면 이 x값을 뭐에 우리가 대응을 시키고 여기에서 사용한 시간에 대응을 시키고 이 y축을 간 거리에 대응을 시킨다라고 하면 요거의 내용이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선생님이 하나의 지점을 하나 잡죠. A라는 지점.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지점입니다. 그 다음 이 그래프 위에 있는 다른 B라고 하는 지점을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A에서부터 B까지 그죠? X가 여기에서부터 이만큼 변화함에 따라서 그거의 Y 값이 얼마만큼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평균 변화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사실상 속력이라는 개념 자체도 그죠? 어떻게 해요? 시간이 얼마만큼 흘렀고 걔가 얼마만큼 움직인 거에 대한 어떤 시간당 얼마만큼 움직였나를 우리가 속력이라고 사용하듯이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X가 얼마만큼 간 데 대해서 Y값이 얼마만큼 변화했나를 이야기하는 게 즉 요 하나의 그래프에서 두 지점을 잡아서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평균 변화율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다 이 뜻입니다. 됐어요? 그럼 야는 시간이 흘러가겠지만 야는 X가 흘러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얘는 시간이 흘러갈수록 뭐가 위치가 변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만 얘네는 뭐예요? 요거는 y 값이 변한다라고 여러분들이 대응시켜서 생각하시면 이해가 조금 더 빠를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요거의 A 지점을 뭐라고 이야기해 볼 건가 하면 이 A 지점을 A, FA라고 우리가 좌표를 하나 잡고요. 됐죠? 그 다음에 이 B 지점을 좌표를 어떻게 잡아요? B, FP라고 좌표를 하나 잡아보자. 됐어요? 자, 그러면 얘가 X가 흘러감에 따라서 Y가 쭉 변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죠? 처음에는 Y 값이 천천히 증가하다가 나중에는 급격하게 이렇게 슉 증가하는 그런 형태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즉, 얘를 우리가 시간하고 거리로 바꿔서 생각해보면 시간이 쭉 흘러갈 건데 처음에는 이동 거리가 조금 천천히 변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동 거리가 확 증가해버리니까 나중에 되면 속력이 굉장히 빨라졌다는 사실들을 이거 그래프를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조금 더 여러분들이 편리하시지 않겠나라고 판단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뭐를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 A에서부터 B까지 변했는데 야는 평균적으로 얼마만큼 변화했나, 야가 X가 이렇게 지나감에 따라서 Y 값이 평균적으로 얼마만큼 변화했나를 나타내는 게 바로 평균 변화율이고, 그 평균 변화율은 어떻게 표시하기로 했는가 하면 이렇게 표시하기로 했다는 뜻이에요. 자, 보세요. 선생님이 요거를 짧게 줄여서 평변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평균 변화율을 평변이라고 이야기하면 이 평변이라고 하는 애는 어떻게 해요? X가 증가한 양분의 Y가 증가한 양으로서 표시를 할 거고, 따라서 X가 증가한 양이 A에서부터 B까지 X가 얼마만큼 증가했는지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보면 얘는 이만큼 증가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요만큼요. X가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만큼 변했으니까요. X가 이만큼 변했어요. 이만큼. 됐죠? X가 이만큼 변했어요. 그래서 X가 이만큼 변화한 양을 우리는 델타 X라고 표시를 해보고, 그 다음에 Y는 얼마만큼 변했어요? 여기에서부터 이만큼 변했으니까 이만큼 변했다, 그죠? Y 높이가 여기에서부터 이만큼 변했으니까 요렇게요. 이만큼 변한 이 양을 우리는 델타 Y라고 한번 이야기해보죠. 그래서 얘네를 우리가 이렇게 찍어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찍으면요, 이거의 높이가 뭐예요? 여기서 FA라고 했으니까 얘는 FA가 됐고, 됐죠? 여기서 이 높이는 어떻게 돼요? 이거의 높이가, 요거는 높이가 FB라고 했으니까 얘는 FB가 바로 높이가 되겠다라는 사실들을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요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 평균 변화율은 X 증가한 양분의, 즉 걸린 시간에 여기에 해당된다고 했죠? 걸린 시간분의 이동 거리만큼 이렇게 대응된다라고 했으니까 선생님이 다시 어떻게 써보면 이렇게 써볼 수가 있네요. 이거는 X 증가량이 델타 X에 해당되고 델타 X분의 뭐에 해당된다? Y 변화량이 델타 Y로서 이렇게 써볼 수가 있다. 이게 바로 평균 변화율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평균 변화율은 이렇게 쓰는 것 뿐만 아니라 어떻게 쓸 수가 있다고요?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어떻게 해요? 이 델타 X라고 하는 애는 이쪽 지점이 X에서의 A 지점에 해당되고 이쪽 지점이 X에서의 B 지점에 해당되니 인마의 길이는, 즉 델타 X는 뭐라고 쓸 수 있다고? B-A로서 쓸 수가 있죠. 됐어요? B-A라고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Y 변화량은 얼마만큼, 여기에서부터 이만큼 변했으니까 이거의 높이가 FB에서 FA를 빼면 이만큼의 길이가 나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따라서 얘는 FB에다가 누구를 빼서 FA를 빼서 이렇게 평균 변화율을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걸 쭉 한번 찌내보면 얘가 A에서부터 B까지가 바로 델타 X라고 했잖아요. 그죠? 요거의 길이를 우리가 델타 X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얘네를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다고? 이 B라고 하는 애는 A에다가 어떻게 델타 X를 더하면 B가 나오겠네요. 그죠? A의 좌표에서 델타 X만큼 더하면 B의 좌표가 나올 거니까요. 맞죠? 마찬가지로 얘네는 요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얘네는 A 플러스 델타 X에다가, 그죠? 얘네는 Y 좌표는 F에 A 플러스
델타 x로서 표시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판단하실 수가 있다는 뜻이죠. 따라서 얘네는 다시 뭐라고 쓸 수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써볼 수가 있네요. b-a는 b 대신에 누구를 잡아넣으면 b 대신에 a 플러스 델타 x를 잡아넣게 되면 a 플러스 델타 x를 잡아넣게 되면 분모는 뭐가 되고요? 델타 x가 될 거고 분자는 어떻게 돼요? f에 이거 b 대신에 a 플러스 델타 x 잡아넣으면 a 플러스 델타 x 이렇게 될 거고요. 마이너스 얘네는요 f a로서 이렇게 표현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다 뜻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바로 평균 변화율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 내용은 반드시 이해를 하시고 뭐 하셔야 된다? 암기를 하셔야 된다. 이 평균 변화율을 모르고서는 다음 내용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라는 거죠. 됐어요? 자, 이게 바로 평균 변화율이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이 평균 변화율은 어디서 모양을 많이 봤어요. 맞죠? x 증가량에 해당되죠. 이거를 x 증가량에 해당되고 얘가 y 증가량에 해당된다. 그죠? 이거는 뭐에 해당된다고? 왜 기울기 할 때 이걸 많이 써먹었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기울기라고. 맞죠? 직선에서의 기울기를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으로 표시를 했어요. 따라서 인마는 뭐에 해당된다? 얘는 뭐에 해당된다? 이 지점과 어떤 지점? 이 지점을 어떻게 한 거? 어떻게 한 거? 직선으로 연결한 거 됐어요? 이 지점과 이 지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이 직선 뭡니까? A 지점과 B 지점을 어떻게 직선으로 이렇게 연결한 이거 이 직선에 뭐에 해당된다고요? 평균 변화율은 이거의 기울기에 해당된다는 뜻입니다. 기울기.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이 두 지점을 연결한 뭐에 해당이 된다? 기울기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를 하시고 계셔야 된다라는 사실들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하이라이트 바로 미분 계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분 계수요. 얘네는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어떻게? 순간 변화율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얘네의 내용은 여기에서 어디에 해당되는가 하면 바로 순간 속력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 순간 속력은 각각의 하나의 지점에서야의 속력을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는 건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건데요. 각 지점에 대해서 이 그래프가 얼마만큼 변화하고 싶은지를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미분계수, 즉 순간 변화율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지점에 대한 변화하고 싶은 양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게 조금 어렵더라는 얘기죠. 원래 변화하고 싶어 하는 양들은 어떻게 표현했다? x가 변화한 양분의 y가 변화한 양으로서 표현하려고 그러면 구간이 필요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얘네 자체는 하나의 점에서 얘가 얼마만큼 변하고 싶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내용하고 조금 사실상 비교해서 생각해 보기가 조금 어렵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미분계수, 즉 순간 변화율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그 아이디어가 여기서 온다는 얘기예요. 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 그래프를 다시 한번 이렇게 당겨 오면 이렇게요. 이렇게 그려보자. 얘가 y는 fx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이 y는 fx라는 이 그래프에서 여기 a라고 하는 지점 여기를 한번 봅시다. 이 a라고 하는 지점에서요. 이거의 좌표가 어떻게 된다? a, fa라고 하는 이러한 좌표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이 지점에서 얘가 얼마만큼 변하고 싶은가? 즉 x는 a라는 이 지점에서 얘가 얼마만큼 변하고 싶은지를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미분계수, 즉 순간 변화율에 대한 이야기일 거고 얘네를 우리가 구해주기 위해서 다른 점 P를 하나 가져온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됐어요? 여기 B하고는 조금 다른 점이에요. P라는 점을 동점을 하나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P를 가지고 와서 얘네의 좌표를 우리가 이렇게 한번 놔보죠. 얘네는 우리가 지금 이거의 좌표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거 X 좌표를 X라고 두고요. 이거의 Y 좌표를 FX라고 둔다라고 하면 이렇게 놓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A 지점에서 P 지점까지 생각해보시면 X가 얼마만큼 변할 때 X가 이만큼 변할 때 Y가 지금 얼마만큼 변했어요? Y가 지금 이만큼 변했다, 그죠? X가 이만큼 변할 때 Y가 이만큼 변한 거예요. 이거는 어떤 개념에 맞아 들어간다? 평균 변화율의 개념에 맞아 들어갈 거고 이것분에 이거 하게 되면요. 그러면 이것보다는 조금 더 짧은 P를 이렇게 당겨오게 되면요. 여기 이 점에서 이 P를 이렇게 당겨오게 되면 요 구간보다는 요게 더 순간이 되는 거죠. 이것보다는 이게 더 순간이 될 거고. 그러면 이 P점을 이렇게 당겨온 거를 계속 이렇게 당겨와 보잖아요. 이 P점을요. 이렇게 쭉 이렇게 당겨와 보면 P점을 이렇게 쭉 이렇게 당겨와 보면 계속 얘보다는 얘가 더 순간일 거고 얘보다는 얘가 더 순간일 거고 얘보다는 얘가 더 순간일 거고 이렇게 P를 한없이 당겨오다 보면 얘네는 이 A 지점에서 P 지점이 어디까지 당겨온다? 이 점 바로 옆에까지 이렇게 당겨올 수가 있겠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느낌 자체가 이 두 지점에 대해서 변화율, 그죠? 얼마만큼 변화하고 싶은지를 구하면 이것이 바로 뭐다? 순간 변화율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다 이 뜻입니다. 됐어요? 따라서 이 순간 변화율은 이 그림에서 어디에 해당되는가 하면 여기서 보시면 이 P를 처음에는 이렇게 가져오다가 맞죠? 그 다음 이걸 당겨서 이렇게 P를 계속 당겨오면 이 기울기가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조금 이걸 더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다가 이 점이 옆으로 딱 붙어버리게 되면 얘는 마치 이 A점에서의 뭐예요?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그런 형태로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요거의 개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됐거나 평균 변화율에서 그죠? 이 P점을 오른쪽에 한 점을 어떻게 저 멀리 두고 쫙 당겨와서 A로 갖다 붙이게 되면 얘가 A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이 된다라는 사실이 이 아이디어에서 핵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따라서 얘네는 어떻게 쓸 수가 있는가 하면 평균 변화율 뭐예요? 평균 변화율 델타 X분의 델타 Y가 평균 변화율이겠죠? 이 평균 변화율에서 누구를? 리미트 델타 X를 어디로 보내면? 제로로 보내면 이게 델타 X였잖아요. 이 P가 여기 있으면 이 델타 X를 쭉 줄여온다는 말은 P를 이렇게 쭉 당겨온다라는 이야기하고 똑같고 따라서 이걸 쭉 이렇게 당겨오면 얘네가 뭐가 된다고요? X 이퀄 A 지점에서의 뭐가? 순간 변화율이 된다라는 사실들을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마찬가지로 얘네는 또한 어떤 표현들로 쓸 수가 있고 요거를요 델타 X분의 F의 A 더하기 델타 X 마이너스 FA라는 요 표현에서요 이 표현에서 이 평균 변화율에서 누구를 델타 X를 어디까지 당겨오면 여기까지 당겨 가버리게 되면 이 A 지점에서의 뭐가 나오고 순간 변화율이 나올 거고 마찬가지로 얘네는 요거를 우리가 당겨서 써보면 얘는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얘네는 우리가 지금 이 B 값을 여기에서는 뭐로 바꿔 썼어요? X로 우리가 바꿔 써서 이야기를 해보면 얘네는 X 마이너스 A 분의 F X 마이너스 F A에서 이 X 값을 어디로 당겨온다고요? 이 X 값을 어디로 당겨온다고? A 값으로 이렇게 당겨오게 되면 얘네는 뭐라고? X 이퀄 A에서의 바로 순간 변화율이 된다라는 사실들을 이해해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얘네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겠다? X 이퀄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은 F 프라임 A가 되겠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X 이퀄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은 이 그림으로 봤을 때 뭐에 해당된다고요? 이 X 이퀄 A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됐어요?
이 미분계수를 알라고 그러면 일단 뭐부터 알아야 되고 이 그래프에서의 평균 변화율을 알아야 되고 이 평균 변화율은 두 지점에 대한 변화율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죠? 그러면 미분계수라고 하는 것, 즉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는 건 이 두 지점을 완전 완벽하게 당겨서 그죠? 한 지점으로 완전 당겨 오게 되면 그 하나의 지점에서의 변화하고 싶은 양, 즉 순간 변화율이 튀어나올 거고 요거에다가 극한의 개념을 씌워서 이거 옆에 있는 이 점을 당겨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 자체가 요렇게 우리가 미분계수의 정의가 이렇게 된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도 또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고 이것들을 또한 이해하시고 암기하셔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생님이 앞서 배웠던 내용들을 정리를 한번 해봤었는데요. 이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된다 이 뜻입니다. 자,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건 함수 y는 fx에서 x의 값이 a에서 b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은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델타 x분의 델타 y는 b-a분의 fb-fa는 델타 x분의 f의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로 표시할 수 있다. 이게 바로 평균 변화율이다. 이 말이죠. 됐어요? x가 a에서부터 b까지 변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미분계수라고 하는 건 미분계수요. 함수 y는 fx의 x는 a 지점에서의 미분계수라고 하는 건 얘네는 f'a라고 이야기해요. 얘가 f'a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f'a라고 하는 말뜻 자체가 y는 fx의 x 이퀄 a에서의 미분계수라는 뜻이거든요. f'a가. 그죠? fx가 x 이퀄 a에서의 미분계수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호로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면 얘는 평균 변화율에다가 리미트를 취한, 그죠? 그 구간 자체를 굉장히 미소 구간으로 보낸 그런 게 바로 미분계수가 될 거니까요. 리미트 델타 x가 제로로 갈 때 델타 x분의 f의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로 표현할 수가 있죠. 어디에다가? 여기에다가 우리가 극한값을 취했다라는 사실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x 마이너스 a분의 f의 x 마이너스 fa에서 이 x 값을 어디에? a 값에 한없이 갖다 붙이게 되면 걔네가 바로 순간 변화율이 된다라는 사실들을 이야기했죠. 그죠? 그래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열심히 외워주시고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단 평균 변화율을 이용해서 선생님이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fx가 x의 제곱 플러스 2에서 x의 값이 1에서부터 2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을 구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평균 변화율은 이걸 이렇게 구할 거니까 이렇게 구할 거니까요. 얘는 b-a분의 f b-fa를 구해봐라 이 말 아니겠어요? 그죠? 여기에서 b에 해당되는 a에 해당되는 게 얘가 a에 해당될 거고 여기가 b에 해당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얘네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거는 2-1분의 f의 얼마? 2에다가 마이너스 f의 1을 뺀 이런 형태가 될 거고, 따라서 얘네를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보면요, 이거는 밑에는 이거 계산하면 1이 되겠죠. 그래서 f2를 찾으면 f2라고 하는 것은 2의 제곱에 플러스 2가 f2가 될 거고, 여기에다가 누구를 빼요? f1을 뺄 겁니다. 그죠? 여기에다가 1을 잡아주면 되겠죠. 1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2 이렇게 요거를 빼어주게 되면 얘네는 얼마죠? 얘는 2는 6이 될 거고 6 마이너스 얘네는 3이 되어서 정답은 3이 되겠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예로 요런 예를 한번 보죠. fx가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에서 x의 값이 a에서부터 a 플러스 델타 x까지 변할게요. 그죠? 얘네들은 숫자로 줬지만 얘네는 이렇게 기호로서 줬습니다. 그죠? 이렇게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은 어떻게 되겠는가? 라는 사실입니다. 자, 얘네는 요거를 사용하면 될 거니까요. 그죠? 요거를 사용하면 될 거니까 얘는 델타 x분의 f의 a 더하기 델타 x 마이너스 f의 a로서 계산이 되어진다 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거고, 얘네는 넣어보면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죠. 델타 x분의 여기다가 fx가 이거니까 a 플러스 델타 x를 여기 잡아놓으면 x 대신에 a 플러스 델타 x를 잡아넣게 되니까 a 플러스 델타 x의 몇 승요? 이거는 제곱에다가 플러스 a 플러스 델타 x 이렇게 쓸 거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면 얘네가 지금 뭐까지 쓴 거죠? 얘네까지 쓴 거고 마이너스 fa를 빼야 되네요. 그죠? 그럼 여기에다 a를 잡아넣어서 빼보게 되면 얘는 a의 제곱에 플러스 a의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는 우리가 계속 풀어보게 되면 얘네는 델타 x분의 얘네는 a의 제곱에 플러스 2a의 델타 x 플러스 델타 x의 제곱에 플러스 a 플러스 델타 x의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a의 제곱에 마이너스 a의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됐죠? 따라서 이걸 지워봅시다. 어떻게 지울 수가 있어요? 얘랑 얘랑 지울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얘랑 얘랑 지울 수가 있을 거고, 얘랑 얘랑 지우면 남아있는 a가 뭐가 남아요? 델타 x분의 위에는 2a의 델타 x 플러스 델타 x의 제곱에 플러스 델타 x가 남아있고, 그러면 얘는 델타 x를 이렇게 약분 시키면 남아있는 애는 뭐가 남아요? 이거는 2a의 플러스 델타 x만 남는다라는 사실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2a 플러스 델타 x가 바로 정답이 되시겠다라는 사실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예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예제는 미분계수에 대한 예제인데요. fx가 x의 제곱에서, 그죠? x 이퀄 4s의 미분계수를 구하여라 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뭐를 이용해서? 얘네를 이용해서 우리가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얘는 요거를 그대로 한번 들고 오면 난 이렇게 써볼 수가 있네요. 결국에는 이게 이 말이죠. 얘는 f 프라임의 4를 구하세요 이 말이니까 얘네는 리미트 누구를 들고 와야죠? 얘를 들고 와도 되고 얘를 들고 와도 되고 아무거나 들고 와도 되는데 일단 얘네를 들고 와서 우리가 한번 계산해보죠. 여기서 델타 x가 0으로 갈 때 얘네는 델타 x분의 어떻게 쓸 수 있다? f의 지금 a 부분이 4다 이야기죠. 그죠? 얘는 4 더하기 델타 x 마이너스 f의 4를 구하는 게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됐죠? 그럼 얘는 그대로 넣어서 생각해주면 되죠. 리미트 델타 x가 0로 갈 때 이 델타 x분의 위에는 어떻게 돼요? f의 4 더하기 델타 x니까 여기다가 4 더하기 델타 x를 그대로 넣어주시면 될 거고 요거의 제곱이 될 거죠. 마이너스 f4는 어떻게 돼요? 이거 4를 잡아 넣어주면 되겠죠. 그죠? 4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얘네는 리미트 델타 x가 0로 갈 때 얘는 델타 x분의 위에 거를 훌라당을 풀어주게 되면 얘네는 4, 4, 16의 플러스 8의 델타 x 플러스 델타 x의 제곱에 마이너스 4, 4, 16이 되겠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고 없어질 거고 델타 x를 약분시켜보면 되겠죠? 여기에서 델타 x 약분 될 거면 얘네는 남은 애가 리미트 델타 x가 어디로 갈 때요? 제로로 갈 때 뭐가 남았어요? 8 플러스 델타 x가 남았을 거고 됐죠? 이 델타 x는 이걸 그냥 0을 이렇게 대입시켜주면 되겠죠?
여기 대입시켜주게 되면 8 플러스 0 얼마? 정답은 8이 된다라는 사실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문제는 또한 뭐로서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얘네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다. 그죠? 얘네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하는 걸 선생님이 이걸 지우고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네를 바로 지워서 한번 해보면 이렇게요. 자, 리미트 누가요? x가 뭘로 갈 때? 이게 x가 a로 갈 때니까 지금 여기에서 a 값은 4다라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고 x가 4로 갈 때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얘는 x 마이너스 4분의 f의 x 마이너스 f의 4를 구하면 되겠다라는 사실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걸로 풀었으니까 지금은 이걸로 풀고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얘네는 어떻게 쓸 수가 있는가 하면 얘는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4로 갈 때 얘는 x 마이너스 4분의 여기서 이 fx는 뭐예요? 이 fx는 얘가 될 거니까 x의 제곱이 올 거고 여기는 뭐가 온다고? 4를 잡아넣으면 이거 4를 잡아넣으면 마이너스 4의 제곱이다 라는 사실들을 이해해 볼 수가 있을 거고 따라서 이거는 리미트 x가 뭘로 가요? 4로 갈 때 x 마이너스 4분의 얘네는 0분의 0꼴이니까 그죠? 0분의 0꼴이니까 뭐 인수분해 꼴로 써보니까 x 마이너스 4에 x 플러스 4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 따라서 0이 되는 인수를 이렇게 약분시켜 보게 되면 얘네는 x 플러스 4만 남아서 리미트 x가 4로 갈 때 x 더하기 4가 되실 거고 얘네는 4를 대입하게 되면 얼마요? 정답은 8. 아까 전에 하고 똑같은 답이 나온다는 사실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다 뜻입니다. 됐죠? 할만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fx가 x의 제곱 마이너스 2x라고 주어졌을 때 f'1의 값은 얼마겠는가 라고 하는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f'1이라고 표현했지만 이 문제는 또한 뭐 x 이꼴 1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해라 라고 하는 문제하고 동일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됐죠? 따라서 얘네는 f'의 1을 바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의 1을 어떻게 이 방법을 이용해서 선생님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이 방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면 리미트 얘는 x가 어디로 갈까? 여기에서 a 값이 1이 될 거니까 그죠? 1이 될 거니까 얘네는 1로 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얘는 x 마이너스 1분의 그래서 이거는 f의 x의 마이너스 f의 1이 된다라는 사실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거고 따라서 얘네는 리미트 x 값이 1로 가실 때 x 마이너스 1분의 fx 값이 뭐예요? fx 값이 이거죠 이거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에 여기다 1을 잡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1 마이너스 2가 될 거니까 얘는 1 마이너스 2가 이렇게 오면 되겠다 이 뜻이에요. 그럼 얘네를 정리를 시켜보면 리미트 x가 1로 가실 때 x 마이너스 1분의 위에 건 어떻게 된다?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x 얘네는요 마이너스 1 될 거고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다 이 뜻이에요. 됐죠? 따라서 얘네는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요? 1로 갈 때 x 우와 마이너스 1분의 위에 건 어떻게 돼요?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 됐죠? 따라서 얘는 요렇게 하나씩 날려주니까 얘네는 남은 건 뭐가 남았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마이너스 1이 남았다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고 따라서 얘네는 1을 잡아놓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제로가 된다 라는 사실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다 뜻입니다. 그래서요 요렇게 우리가 f'의 1의 값이 0이 나온다 라는 사실까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됐죠?